자, 이제 변동 모기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 모기지는 어저스티블 레이트 모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이브리드 모기지가 남아있는 현재 거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변동이자 모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고정하고 변동하고 섞여 있는데 그 기간으로 보면 3년, 5년, 7년, 10년, 그 중에 파퓰러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5년 동안 30년 론 페이먼트 기간이 있고요. 첫 해부터 30년까지, 그리고 앞에 5년 혹은 7년, 이렇게 여기가 픽스드, 여기가 어저스터블 변동,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은 변동이자 모기지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초기에 단기간 고정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간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변동이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이자가 변동이 되는 원리죠. 구조와 원리. 그래서 일단 변동이자 상품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저스티블 레이트 모기지는 인덱스 플러스 마진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기본이 되는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변동이 되고 얘는 고정돼 있어요. 이건 누구의 마진이냐? 렌더의 마진. 그러니까 렌더는 뭐냐면 하나의 지수를 선택해요. 지금 모기지는 라이보라는 걸 써요. 이게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라이보, 줄인 거는 런던 인터뱅크 오포드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뱅크 은행들끼리 서로 오퍼하는 레이트, 서로 오퍼하는 이자율을 말해요. 이게 이제 지수가 되고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얘가 변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기 맘대로 어느 때는 이자를 5% 줬다가 언제는 3% 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얘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변동이 되고 그 인덱스는 현재 라이보라는 인덱스를 쓴다. 그래서 구글에서 라이보 인덱스를 치면 그 라이보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다 공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이자율은 기준점을 갖고 그렇게 변한다. 마진은 렌더가 취하는 마진인데 이거는 처음에 변동이자 상품을 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2.375, 2.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거의 변동 모기지에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변동되는 구조는,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덱스하고 마진이다. 그래서 인덱스가 변하는 거다. 마진은 은행마다 달라요. 그래서 마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내가 신청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그때 적혀있는 마진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인덱스, 이자가 바뀌는 것만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는 알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자가 바뀌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저스트먼이라고 그래요. 뭐를 어저스트 하나요? 레이트를 어저스트해요. 레이트에서 변하는 거 기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덱스죠. 아까 말한 라이브 인덱스가 어저스트먼, 변동될 때 기준점을 갖고 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했을 때 5년 동안은 고정 모기지가 적용이 되고 5년이 끝나자마자 변동이자로 바뀌는데 이때부터 어저스트먼을 해요.
어저스먼을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을 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주로 애뉴얼이에요. 거의 99%가 애뉴얼 어저스먼이에요. 1년에 한 번 인덱스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여기다가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5년 고정, 나머지 25년 변동, 5년짜리 하이브리드 모기지를 하면 5년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어저스먼이 맨 처음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저스먼은 1년에 한 번 바뀌고, 바뀔 때 룰이 있어요. 룰은 뭐냐면 캡이에요. 캡이 이제 상한선이잖아요.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Initial Interest Rate, 처음에 내가 5년짜리 5-year 하이브리드 변동 모기지를 했어요. 5년 끝나고 바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어저스먼, 얘도 캡이 있고, 그 다음에 애뉴얼, 그 다음에 6년차, 7년차, 8년차 이렇게 또 이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습니까? 그때 어저스먼 할 때도 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 캡. 그래서 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고정해서 변동으로 풀렸을 때 얼마까지 이상은 못 올라가고 못 떨어진다. 그 다음에 매년 올라가는 거, 매년 연간 올라가는 것도 캡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다 떠나서 론텀 기간 30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5년에 2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동 풀린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올라갈 수 있고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변동 모기지가 이자가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고정해서 변동 풀릴 때 캡,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캡, 그리고 평생 동안의 캡.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죠. 2 to 5 캡, 2 to 5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이니셜, 요게 애뉴얼, 요게 론텀 기간 동안, 퍼머넌트. 이렇게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2.0%로 5년 동안에 2.0 고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변동으로 풀려요. 그 변동 풀리는 첫 해 캡 2가 돼. 만약에 이걸로 예를 들면 2가 되죠. 그러면 맥시멈, 만약에 인덱스가 10%가 올랐다. 그래도 4.0으로 끊어요. 캡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라이프타임 5%가 버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2%에 5% 더하면 7.0%죠. 7.0%가 요 기간 내내 적용되는 거예요. 7.0%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뉴얼리 2%씩 10번 올라가면 20%가 되잖아요. 그러면 2.0에서 22%가 되겠네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뉴얼리 올라가다가 얘한테 적용이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가 발동이 되면 애뉴얼 올라가는 거기서 의미가 없어요. 스탑되는 거예요. 가장 파퓰러한 건 2 to 5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이브리드 했던 픽스드 이자가 적용됐던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 바로 2%가 캡으로 돼 있고, 2%라는 건 뭐냐면 이니셜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더 추가되는 거. 올라간다고 할 땐 4%, 내려갈 땐 0%.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4%에 이었다면 6%가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3년 내리
맥시멈이 올라갔어요. 그럼 8%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 7%가 발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둬야 될 거는 오케이. 그러면은 3년 동안 내가 5년 동안 2.0%를 받아. 그리고 나서 풀리자마자 맥시멈 올라가면 2%가 거의 추가돼서 4%까지 올라가. 그리고 중간 과정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복잡한 구조를. 그리고 최악의 경우 2%에다 5%는 7.0%까지 어느 순간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달아 3년이 맥시멈 캡으로 적용되는 거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변동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파퓰러가 하지 않지만 3, 4년 전만 해도 이 하이브리드 모기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고정 모기지보다 이자가 싸요. 그러면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간. 그러면 내가 시작할 때도 이자가 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변동 모기지로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5년, 7년인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집 이사 가는 시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옛날에 선호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그냥 팔고 갈 거야. 그러면 굳이 30년 고정 모기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5년 고정 모기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7년이 주로 이제 애들 학교 다니는 기준점이잖아요. 7년 이상 이 집에서 안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모기지 프로그램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이유는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고정되는 모기지 이자가 30년 고정보다 작기 때문에 인컴 대비 더 높은 가격대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전제 조건은 이자가 30년 고정보다 낮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자가 낮으면 내가 내는 페이먼이 적겠죠. 페이먼이 적으면 뎁트 인컴 레시오, 인컴 대비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자율이 30년 고정 모기지보다 저렴했다. 두 번째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더 융자액을 늘릴 수가 있다. 더 적은 인컴으로 더 많은 융자액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고정 모기지로 4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과거에. 근데 5년 고정 25년 변동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암으로 하면 42만 불, 43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과거에 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엔드 모기지 설명하고 네 번째 시간, 우리 주택융자 따라잡기 네 번째 시간 끝을 낼 겁니다. 오픈엔드 모기지는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끝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끝이 나머지는 다 닫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끝이 열려 있는데 그게 뭐냐? 오픈엔드 모기지는 홈, 백길이, 라인, 오브, 크레딧. 그래서 힐락이라고 부른다. 네. 힐락. 힐락은 첫 번째, 힐락에 대해서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힐락을 모기지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덱스, 아까 변동 같은 모기지라도 인덱스가 달라요. 저희가 모기지에 쓰는 건 런던 인터뱅크 오퍼레이시란 라이벌한 인덱스를 쓴다고 그랬죠. 힐락은 얘는 어떤 인덱스를 쓰냐면 인덱스가 월스트리트 프라임 레이시예요.
월스트리트 프라임 레이트는 쉽게 말해서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월스트리트 프라임 레이트는 크레딧 카드가 적용되는 이자다. 그리고 커머셜 용자에 적용되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변동 모기지를 설명할 때 인덱스 플러스 마진, 그 다음에 어저스트먼인데 어저스트먼을 캡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캡 이런 거 없어요. 월스트리트 프라임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캡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기지 할 때는 애뉴얼 이니셜 캡, 애뉴얼 캡, 그리고 라이프타임 퍼머넌트 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종류 있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를 제한하는데 얘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저스트먼은 수시로 발생해요. 수시로 발생해요. 크레딧 카드 이자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모기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집을 통해서 커머셜 용자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자 특성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캡은 없지만 캡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파이낸싱 관련 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자율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 이자율을 정해놓으라고 했어요. 법정으로. 그래서 맥스 인트레스트 레이시, 맥스 레이시 그 어그리먼 안에, 그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8%에서 뭐 한 22% 정도까지. 이건 좀 낮은 경우고요. 평균 한 20% 보시면 돼요. 20% 이자까지는 캡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서프라임을 전후해서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힐락이 어느 은행이나 무조건, 왜냐하면 집 밸류가 올라가고 액기리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액기리 남은 거를 활용해서 이걸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힐락을 했죠. 근데 힐락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생기는 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 체인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스, 이자가 너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두 번째, LTV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페이먼 샥이 발생해요. 쉽게 뭐 샥이라고 하지 않고 뭐 벌룬 페이먼이라고 부르지만 페이먼이 늘어나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모기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자율이 아까 18에서 22%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LTV 조건이 있어요. LTV는 주로 지금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은 세컨 모기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용자가 없이 1차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 8, 90%는 대부분은 세컨 모기지로 이게 힐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론투 밸류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브해요. 론투 밸류는 뭐냐면 집 시세 대비 융자액. 집 밸류가 50만 불이에요. 근데 융자액이 4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LTV가 어떻게 되나요? 50만 불 분에 40만 불. 그러면 나누면 80%가 되는 거죠. LTV가 80이에요. 론투 밸류. 이 뒤에 있는 게 항상 분모고요.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돼요. 그래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LTV. DTI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분모가 되고요. 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요거는 항상 뒤에 게 분모, 앞에 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80%, 50만 불에 40만 불 융자에서 80%.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만약에
30만 불로 됐어요. 30만 불로. 그리고 여기 40만 불 있고. 이렇게 되면 LTV가 어떻게? 100% 넘죠? LTV가 100% 혹은 9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이 나오면 콜드론 융자액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 번에. 근데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LTV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페이먼샥이에요. 요거 잘 통과했어요. 근데 또 하나 얘는 뭐냐면 25년에서 30년이 론텀이에요. 기간이. 우리 25년으로 예를 들을게요. 주로 이게 많습니다. 25년. 그럼 힐락을 받아서 처음에 1년에서 10년은 대부분 그때 말씀드렸죠. 오픈핸드 모기지. 끝이 열려 있어요. 내가 돈을 넣었다 뺐다. 10만 불 리밋으로 내가 라인 오브 크레딧 받았어요. 그럼 그 10만 불 중에 2만 불 썼다가 2만 불 갖고 또 쓸 때가 생겼어요. 또 10만 불 받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리셋되는 지점이 있어요. 리셋되는 지점은 뭐냐면 클로즈를 시켜요. 여기서 끝. 이제 그만. 넣었다 뺐다 스탑. 그리고 지금은 현재 밸런스 남은 걸로 요 기간 내에 다 갚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라인 오브 크레딧 10만 불을 빼쓰고 최종 시점 10년이 되는 시점에 밸런스가 10만 불이에요. 줄이지 못했어요. 그럼 그 10만 불에 대해서 15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면 30년 고정 모기지하고 어떻게 되나요? 천지 차이가 되죠. 페이먼이. 왜 천지 차이가 되냐면은 요 기간에는 대부분 인트레스트 온리예요. 인트레스트 온리. 요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썼다고 그래도 뭐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1년에 내는 페이먼이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요 짧은 기간에 그 기간이 끝나면 10년째 됐을 때는 웨이러미닛 여기서 스탑 딱 하고 다시 재정리를 해요. 그래서 일반 융자로 바꿉니다. 15년 동안에 나머지를 다 이자 원금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를 하면 그냥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페이먼샥, 그다음에 벌룬 페이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먼샥의 대표적인 게 이 오픈핸드 모기지 힐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